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국어 시간 5번째 시간이고요. 2단원 만남 학습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여러분들은 국어책 18쪽을 펴고 이 강의를 들어주세요. 우린 1단원에서 시작에 관해 배웠고요. 신용복님의 처음처럼, 윤동주님의 새로운 길, 정채복님의 첫마음을 온율에 맞춰서 낭송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자신을 인상 깊게 소개하는 것과 95세 노인의 편지글을 통해서 시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단원 만남,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 만남, 첫 번째 느낌과 생각 나누기, 두 번째 소나기, 세 번째 인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19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과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는 유목민,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 일생을 봉사활동에 바친 사람 등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넓혀갑니다. 이 단원에서는 만남과 관련한 신문 기사, 소설, 수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그것을 공유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만남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여 봅시다. 이 단원에서는요, 만남과 관련된 신문 기사, 소설, 수필 세 가지 글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신문 기사, 오늘 배울 신문 기사 내용인 느낌과 생각 나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은 소나기, 그 다음에 수필은 인연, 이렇게 세 가지의 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세 단원 세 가지의 글을 통해서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함께 보겠습니다. 1. 느낌과 생각 나누기. 학습 목표.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사전활동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한국 아이를 입양한 외국 가정의 모습입니다. 각자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하여 봅시다.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느낌은 뭐고 생각은 뭘까요? 느낌과 생각이 그거인 것 같고 헷갈리는데요. 보통 느낌은 즐겁다, 슬프다, 행복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괴롭다, 이런 것을 말하고요. 생각은 저 안경 낀 사람이 미국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다 입양한 건가? 나는 입양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네, 하단에 있는 노란색 줄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혼자서는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입양 문제를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키워나가도록 합시다. 어느 부부의 장애아 입양 이야기. 1998년 첫째 딸 하영이의 입양을 결심하기까지. 결혼 후 2년이 지난 1989년 우리는 아들 현찬이를 가슴에 안았다. 남편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끼니도 잊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갖길 원치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으면 고아원을 설립하자는 소망을 함께 간직했다. 그러던 중 IMF가 닥쳤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방송으로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 부부는 저 아이들 중 한 명이라도 데려와 기르자고 결심했고 1998년 5월 생후 2개월 된 하영이를 입양했다. 10년 만에 다시 아이를 기르는 기쁨은 우리 부부에겐 상상치 못한 행복이었다. 친정에서는 하영이를 환영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하영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던 모양이다. 부산에서 먼 길을 오셔서 덩치 큰 현찬이는 번쩍번쩍 안아주시면서 어린 하영이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가신 시어머니는 2주쯤 지나서 다시 오셔서 얘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이 참 장한 일을 하더구나 하시며 하영이의 교육보험 증서를 내놓으셨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넣어주마 하시며 말이다. 하영이를 키우며 우리 부부는 많이 기쁘고 행복했다. 하영이가 사랑스럽게 커가는 모습을 보며 고아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아원을 운영하자던 꿈을 바꾸어 몇 명이든 힘 닿는 데까지 입양하자고 남편과 약속했다. 그리하여 2000년 3월 생후 1개월 된 아영이를 우리의 둘째 딸로 또 입양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2.4kg의 미숙아로 태어난 아영이는 처음 집에 온 날부터 심상치 않았다. 하루 종일 울어대고 온몸이 뻣뻣해 업기는커녕 안고 있는 것조차 힘에 겨웠다. 손발의 미세한 떨림과 잦은 호흡곤란, 여러 병원을 거친 후에야 아영이가 선천성 뇌기형이란 병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됐다. 좌우 뇌를 구분해주는 막이 없고 좌뇌와 우뇌가 조금씩 비어있는 태어날 때부터 뇌기형이 된 상태였다는 것을. 뇌는 태중에서 3개월 안에 다 만들어지는데 대학생이었던 산모가 뇌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아이를 떼려고 약을 먹은 것이 원인이었다. 아영이는 앞으로 간질과 정신지체, 언어장애, 그리고 사지마비의 증상을 앓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위의 파양 권유와 아영이의 재활치료. 못 키운다. 왜 안 줘도 될 짐을 평생 지려고 하느냐.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 곧 후회될 거다. 이렇게 주위의 반대가 거셌다. 니는 네 아픈 딸 때문에 울제. 나도 내 딸 고생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운다. 친정어머니는 아영이를 돌려줄 때까지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셨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하며 내 딸을 키우신 어머니는 딸이 앞으로 고생할 일에 목이 메셨나 보다. 주위 사람들 모두 매일같이 파양을 권유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냥 키울 겁니다. 아영이는 우리 집에 올 때부터 아픈 상태였어요. 지금 병을 앓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할 거고 지금은 그냥 아영이가 하는 예쁜 집 보면서 행복해 할 거예요. 아영이의 재활치료를 위해 서울로 오면서 온 가족은 흩어져 살게 됐다. 나와 아영이는 서울의 병원에서, 아들 현찬이와 남편은 대전 집에서, 그리고 돌볼 사람이 필요한 하영이는 부산의 언니 집에서 지냈다. 하지만 그리움을 견딜 수 없었기에 남편은 10년 넘게 일해온 직장을 그만두면서 서울로 이사했다. 감사하게도 곧 직장을 구했고 우리 가족은 1년 만에 모여 살 수 있었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하여 아영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껏 6년간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아영이의 생모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지만 반면 아영이를 낳아준 생모에게 더할 수 없이 감사하기도 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아픈 아영이를 키우면서 슬픔과 고통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진 나날들의 연속이다. 치료를 열심히 해오던 중 주먹을 꽉 쥐고 있던 손을 어느 결에 펴고 놀 때, 몸을 스스로 뒤집었을 때, 말을 못하는 아영이가 아빠, 엄마, 오빠, 언니를 눈동자로 구별해 줬을 때의 기쁨이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해맑은 미소를 선사하는 아영인 천사 같기만 하다. 예전에는 당연하다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영이를 통해 깨닫고 있다. 입양은 출산의 또 다른 방법일 뿐 숨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엄마랑 아빠는 하영이를 홀튼한 곳에서 입양했어요. 직접 낳은 거랑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소중한 아이랍니다. 라고 말하며 딸들에게 생일을 1년에 2번, 태어난 날과 입양된 날씩 챙겨주고 있다. 덕분에 초등학교 1학년인 하영이는 또래들 사이에서 본인의 입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우리 부부에게 많은 깨달음과 기쁨을 안겨준 두 딸이 우리들로 인해 더 많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26쪽 학습 활동 보겠습니다. 1. 어느 부부의 장애와 입양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반가로 1. 어떤 가족의 이야기입니까? 어떤 가족의 이야기인가요? 장애아를 포함하여 하영이, 아영이 두 딸을 공개로 입양한 어느 부부의 이야기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반가로 2. 왜 하영이와 아영이를 입양하게 되었나요? 이 부부는 어린 시절에 아픈 기억으로 아이를 한 명만 낳고 나중에 기반이 잡히면 고아원을 설립하자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IMF 이후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영이와 하영이를 입양하게 되었지요. 이거의 답은 21쪽 넷째 줄에서 11번째 줄 다시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양 후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입양 후에 친정 어머니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파양을 많이 권유했죠. 어려움에 대해서는 23쪽 5째 줄에서 17째 줄까지 나오고요. 여기 단어 중에서 입양과 파양이 나오는데요. 입양, 파양 이건 한자말이에요. 그래서 입은 들어온다의 들입자와 양은 뭐 기른다, 우리가 양육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들여와서 양육한다라는 의미가 입양이고요. 파양은 그 반대말인데요. 파양은 그만한다, 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은 같이 기른다는 뜻이고, 그래서 기르는 것을 그만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입양과 파양은 반대말이다. 예, 파양을 주변 사람들이 너무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고요. 네 번째, 입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25쪽 5째 줄에서 7째 줄 사이에 사연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당연하다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영이를 통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어느 부부의 장애와 입양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여 봅시다. 길잡이. 의견을 나눌 때에는 자기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는 말의 뜻을 잘 파악하면서 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여기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 입양, 재혼 등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떠올려보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여 봅시다. 입양, 재혼, 요즘엔 조론도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양할 수 있고 어떤 면에 편중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다른 것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라고요.
가까운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어느 부부의 장애와 입양 이야기를 읽었고요. 입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를 잘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은요, 황순원님의 소설 소나기로부터 느낌과 생각 나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